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간다는 의미의 불혹. 오늘 만날 지성인은요, 40, 불혹이라는 나이에 국회에 입성해서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아온 그런 분인데요. 바른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SNS로 뭐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의원님으로 좀 유명하시기도 해요. 제가 그 파마 하시는 사진을 좀 봤는데,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미용실에 머리 깎아주는 언니가 잠깐만 하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네네. 근데 놀랍게도 이 파마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성 우리 직원들이 다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와서 이제 우리 딸한테 네. 딱 봤더니 딸이 괜찮다.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요즘 굉장히 또 바쁜 나날도 보내고 계시잖아요. 뭐 국회 일정들도 그렇고 지역구 활동도 좀 바쁘실 테고요. 네, 어떠세요? 뭐 하루 종일 바쁩니다. 바빠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거나 뭐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아쉬운 점이 애들하고 이제 못 놀아주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특히 요새 저는 제가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그 반응은 영 시독제 안 와가지고 하여튼 좀 네. 매우 지금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예. 뭐 아이들과도 그렇고 뭐 국민들과도 항상 언제나 뭐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또 많이 찾아보고 접하고 네.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지성인 프로그램 맞아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나오신 만큼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솔직한 제 얘기,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김용태 의원님의 진솔한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음의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I am ready.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하는 지성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나의 이색 프로필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나이나 학력, 경력 같은 딱딱한 양력이 아니라 의원님만의 좀 개성이 넘치는 그런 프로필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하면요, 저희가 보통은 뭐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김용태 의원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키가 반에서 가장 작았고요. 재밌는 거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이름이 김용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뭐 신부름 다니고 돌아다니면은 어른들이 제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야 우리 국회의원 꼬마날이 오셨네. 우리 용태도 커서 김용태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 한번 돼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 가정 환경 조사서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써주셨죠. 예. 한참 쓰다가 아버지께서 야 용태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래서 아버지 그런데 어른들이 저보고 김용태 국회의원 같은 사람 아니 김용태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 내라는데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야 그 대통령인가? 그래서 저와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네. 초등학교 1학년 장래희망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수하고 대학 갔거든요. 우수요? 끔찍하죠. 저도 고생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 시기에 좀 어떤 학생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시대의 경륜에 휩쓸렸죠. 뭐 연애하고 멋지게 낭만을 즐기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시기에는 소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예. 급기야 소련이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망하는. 제가 대학 갔을 때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뭐 정신이 없죠 뭐. 네.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인 이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다가 내친 김에 도대체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모국 소련, 그 지상낙원이라는 소련은 뭐냐? 라고 해서 제가 1991년 12월 31일 날 직접 소련을 갔습니다. 아, 굉장히 행동파시네요. 예. 생각한 대로 바로 그걸 또 그래서 실현을 하셨네요. 도대체 이 사회주의 모국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 물론 우리한테 사상교육을 시켰던 선배들은 소련을 가본 적이 없겠죠. 다 책에서 막스, 레닌을 그쵸. 읽고 예. 이랬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련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그건 단순하게 국가의 몰락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붕괴,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 제가 보고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학부도 아무래도 정치 학부시기도 했고, 그리고 소련에 가서 느끼신 이런 기억들이 말하자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계속해서 굴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기본 틀을 머릿속에 좀 심어주게 된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바로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정치학과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학과에는 배우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치다. 정치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바로 소련 사회주의 모국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예전부터 가져왔던 정치에 대한 꿈이 바로 나이 24살 그 겨울 모스크바 한겨울 복판에서 앞으로 좋은 정치인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결심이 이어져서 18대 국회에 사실은 그 연고가 없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출마해서, 게다가 야당에 덧받친 곳에서 전혀 연고가 없었던 분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제가 정말 거의 최연소였는데요.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막 당선되시고 막 그 무렵인데요. 이왕 정치를 하려면 바닥부터, 그리고 고향 가서 손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최고 어려운 곳에서 도전해보자. 이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오기 아니면은 뭐 투쟁심 같은 게 좀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뭐 그냥 무작정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튼튼한 육체, 그리고 지치지 않는 소위 그 체력과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 말고는 제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양천구를요? 예. 고개 숙이는데 돈 안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고개 더 숙인다. 이 운동대 되니까 좋다. 그래서 네. 뭐 주민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젊은 사람 제가 한번 일해 볼 테니까 기회 한번 주시면 정말 열심히, 아니 목숨 걸고 해보겠다. 기회 한번 달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랍게도 주민들께서 저 김용태 새누리당한테 그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땅에서 저에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나이 40살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민원인의 날이 아마 아닐까 예. 싶어요. 뭐 이번에 거의 117회를 맞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뭐 지금까지 찾아온 민원인이 10,000명에 육박한다고 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회의원은 민원 받다가 볼장 다 보는데, 이건 아예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민원의 날을 하겠다면 그 민원에 깔려 죽는다.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요거도 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시작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봤자 몇 명 오시고 했지. 네. 우리 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물밀듯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0명 정도. 한 번 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17차례 하면서 약 다녀가신 분이 한 12,000명 정도 계십니다. 예.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거창하게 정치에 도가 있다면 정말 그 도를 닦는 뭐 수련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정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민원의 날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아, 꼭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네.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인만의 재기발랄한 이력 김용태 의원님의 이색 프로필이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사람 지성인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서 19대에도 또 엠천 국민들의 또 선택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뭐랄까 김용태 의원님의 비결이 좀 뭘까요? 간절하면 주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총선 돌이켜보면 새누리당한테는 암담했죠. 특히 수도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그 정권 심판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는데요. 주민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동네 이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 뭐 한다고 악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게다가 무슨 뭐 민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죽이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당은 무슨 뭐 다른 당을 찍어도 김용태는 좀 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런 바람들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낭떠러지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이 젊은 사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당시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 심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과 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지 김용태 의원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양천 적십자 지사의 1일 명예센터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물품도 만들어서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같이 왔습니다. 더운 이상 뭐 화끈하게 이열치열 우퉁 벗고 일하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에 대한 1일 명예센터장 위촉이 있겠습니다. 아니, 자부부상과 휴가질 비듯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야 되는지 정말. 우리 오늘 콩국수 만든대요. 그래서 콩국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려우신 분들도 좀 드리고 우리 적십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아, 지금 이 더운데 콩국수가 최고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공식 가서 들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잘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아, 너무 잘하고 계셔요. 다음에 국수 가게 열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에서도 이렇게 요리 좀 하시나요? 아유. 아, 열심히 먹어준다니까 집에서. 알겠습니다. 역시 직접 만드셨는데. 끝내줍니다. 아이고, 아까 면을 계속 여러 번 뽑아내는 게 꼬들꼬들해지라고 그런 거 그렇다고 하잖아요. 진짜 면이 꼬들꼬들 죽여줍니다. 더 쫀득쫀득하네.
마지막 의원님 같이 만드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다방면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니까 아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서 그분들한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정말 아 이런 게 봉사의 기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박수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하다 보면 현장에 기반한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 현안이 어떤 게 있나요? 운전하세요. 네. 운전하실 때 옆에 외제차 딱 지나가잖아요. 큰 차들 특히 뜨끔뜨끔 하잖아요. 간이 떨리죠. 와 이거 혹시라도 뭐 와서 잘못했다가 그렇죠. 난리 네.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그럼 그 비싼 외제차만큼 그 비싼 거만큼 사실 그렇게 보험료 내느냐 안 냅니다. 아 그래요? 현재 우리 보험 체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입 비용 대비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거든요. 네. 구입 비용은 우리 뭐 국내 차보다 뭐 배, 3배 정도밖에 안 비싸는데 네. 문제는 수리비가 거의 뭐 10배 이렇게 차이 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보험료는 구입 비용 대비해서 유율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수리 비용 대비해서 유율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제가 외제차를 무조건 싫어하거나 경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게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제차 수입해서 정당하게 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수리비의 보험료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떠안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비싼 외제차 타시려면 비싼 보험료 내도록 제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보험료 비싸게 내야지 자기들이 그 보험료 풀 전체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설령 외제차하고 부딪혔을 때라도 이 일반 국민들께서 피해를 좀 적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을 좀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생활에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의원님께서 이 사람들 삶 안에 푹 빠져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기발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가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텔레비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 주민이, 우리 동네가 바로 정책 현장입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님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명 나에게 쓰는 편지 시간인데요. 현재 김용태 의원님이 10년 후에 김용태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혹시 편지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숙제를 드렸는데. 1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 이거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야, 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네. 쓰긴 썼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네. 그러면 의원님의 목소리로 이 편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쑥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예, 10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약속 편지. 하나. 나이 58인 김용태. 아직 할 일이 많을 테니 꼭 건강할 것. 둘. 어깨에 힘 안 들어가고 게을러지지 않아 58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에 있을 것. 셋. 아버지 구순을 맞이할 시기 후회 없도록 효행에 만전을 기할 것. 넷.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도록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만드는 법, 제도 마련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것. 다섯. 집사람, 아들, 딸, 가족 화목 위해서 생각은 젊게 웬만하면 져주고 부지런히 저축할 것. 2015년 8월 3일 국회의원 48살인 김용태 의원.
되게 일목요연하게 번호까지 붙여서 좀 정리를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어렵고 힘든 숙제더라고요. 하여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편지 쓰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게 결국은 10년 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김용태 의원님의 모습을 작게나마 좀 상상해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 되었을 거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애들 결혼시킬 아마 걱정하고 있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선출직 공직에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노심초사 이런 공모 본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 의원님의 10년 후에도 아마도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감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 뻣뻣해지면 떨어질 테니까요. 제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 뻣뻣해지는지 꼭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성인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저희가 좀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래에 어떤 정치인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작은 일, 사소하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면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계속 귀하지 않은 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한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좀 귀한 분으로 좀 기억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는 방법 없습니다. 쉬시고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야 할 텐데요.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의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의원님의 쓴소리가 계속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내 편, 김용태 의원님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